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모님 노해분입니다. 오늘은 2026년의 유망 섹터 중에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하고 HBM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을 관통하는 그 시장을 강하게 흔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D램의 가격 급등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투자자 관점에서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 D램 시장은 과거의 경기 반등 국면과는 다르게 AI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구조가 동시에 바뀌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격 흐름, 원인, 그리고 2026년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이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D램 시장의 현황인데요. D램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게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공급이 막히면 가격이 빠르게 튀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D램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AI 서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D램의 생산 구조가 HBM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수급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정확히는 2025년 7월 이후에 D램 가격은 단계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다는 초기 신호가 나타났고, 4분기부터는 서버용 D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계약 가격 기준으로 일반 D램이 55에서 6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은 단순한 회복 국면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수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D램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가 아니라 부족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 중에 반도체 영업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일매일 전화 온대요. 엔비디아, 애플, 이런 데 쪽에 셀즈 쪽에서 반도체 때문에 매일매일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자, 가격 상승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바로 AI 서버 수요입니다.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는 D램을 훨씬 많이 사용하죠. 단순히 서버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서버 한 대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커진 겁니다. 여기에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을 하면서 D램의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고, 서버 D램이 우선 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PC와 모바일용 D램은 더 비싼 가격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 구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공급은 어떠냐? 두 번째 원인은 공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특히 HBM 영향이 가장 크죠. D램 공장은 단기간에 캐파를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한된 생산 캐파로 AI용 HBM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죠. HBM은 AI 가속기의 필수적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일반 D램보다 HBM을 우선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도 훨씬 더 차이가 나요. HBM이 훨씬 더 마진이 큽니다. 문제는 HBM을 더 만들수록 일반 D램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캐파를 쉽게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공급 부족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D램 시장을 한번 볼게요. 2026년의 D램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1분까지 급등한 뒤에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 속도만 둔화되는 흐름이 있고요. 상방의 시나리오는 AI 투자가 더 가속화되면서 서버와 HBM 중심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하방의 시나리오는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메모리 스펙 다운이나 출하량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기본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상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2027년 그 상반기까지 이 팹이 풀캐파로 계속 들어가고 발주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세주 쪽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과 D램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뉴스가 많이 나올수록 리스크를 함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ETF를 활용한 분산 전략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겠죠.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반도체 ETF들이 D램의 업황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같은 상품들은 국내 메모리 업황 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구조죠. 미국에서는 메모리 단독보다는 반도체 전반을 담은 ETF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SOSX 계열, SMH, SOXQ 같은 ETF는 메모리 기업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와 장비 기업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D램의 가격 상승의 배경의 원인인 AI 인프라 투자 전체를 분산해서 담는 방식은 미국 ETF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ETF로 접근을 하더라도 사전에 탈출할 기준을 반드시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급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면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한번 볼게요. 꼭 확인해야 될 지표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D램의 계약 가격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둔화가 되는지, 그 컴퓨터를 관심이 있으면 D램의 가격들을 계속 이렇게 추이를 보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AI 서버 출하량과 빅테크의 투자 가이던스 변화, 요거를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HBM의 생산 비중과 메모리 업체들의 캐파 전환 속도. 지금은 캐파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PC와 모바일의 출하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들이 동시에 긋기 시작하면 업황이 좋아 보여도 비중 조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램 가격 급등의 구조적인 변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강한 업황의 구간이지만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ETF를 활용한 분산 전략과 명확한 탈출 기준, 이 두 가지가 현재 D램의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26년 상반기는 좋을 것 같고요. 1월 27일에서 1월 28일 사이에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팹이 풀코에파로 돌아가고 있고 반도체 셀즈 쪽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후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좋은 시장이고 2026년에서 섹터에서 가장 먼저 쳐다봐야 될 게 반도체 또 D램 쪽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음에는 2026년 유망 섹터 중에 조선을 한번 보시죠. 조선이 지금 시장이냐 마지막이냐,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